안녕하세요, 쥐치입니다.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냉찜질을 해야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염증을 어떻게 알아차리시나요? 염증에는 4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아프고, 붓고, 빨개지고, 열나고. 이걸 쉽게 기억하라고 라틴어로 dolor, tumor, rubor, calor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가리키는데 내가 라틴어를 모르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아무튼 이 4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 아 이게 염증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염증 반응은 외부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이 고안해낸 응급 대응 체계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미드 같은 거 보시면 편의점 편도리가 근무하고 있다가 구멍 뚫은 비니 뒤집어 쓴 강도가 들이닥치면 강도가 눈치 못 채게 카운터 밑에 비상 버튼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 보안업체 요원들이 와서 강도를 제압하죠. 근데 왜 항상 편의점에 이런 버튼이 필요할까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은데 아무나 편의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죠. 우리 몸에도 외부 침입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와 맞닿아 있는 점막이나 피부, 소화기관 이런 곳에는 박테리아나 진균,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에서 경비 용역을 파견 보내서 경비를 서게 하는데 이 세포들이 바로 대식세포, 단핵구, 수지상세포, 과립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이 세포들은 경비를 서면서 아까 보셨던 비상 버튼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버튼을 누르죠.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가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이게 혈류를 따라 퍼지게 되는데요. 사이토카인은 좀 더 병원균과의 싸움에 전문화된 면역세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에 분포하고 있던 호중구들이 사이토카인을 따라 환부로 모이게 되죠. 사이토카인은 또한 프로스타글랜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프로스타글랜딘은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서 환부로 혈류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늦춰서 더 많은 호중구와 그 외 면역세포들이 환부로 모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 생기면 환부가 빨갛게 되고 열이 나는 이유죠. 또한 프로스타글랜딘은 혈관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를 느슨하게 해주는데요. 이는 혈장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환부로 침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혈장에는 조직의 회복을 돕는 여러 성장인자와 보체라고 하는 면역물질이 있어서 조직을 회복시키고 병원균과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 빠져나온 체액이 조직으로 스며들면 우리는 이것을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붓는 거죠. 프로스타글랜딘은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통증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아파야 몸에 이상이 있는지 알게 되고 아픈 부위를 조심하게 되겠죠. 통증도 일종의 보호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까 대식세포가 경비를 서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식세포는 대체 뭘 보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이상 징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어떤 근거로 내릴 수 있었을까요? 병균들이 이마에다가 나 병균임 이렇게 쓰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찰스 제인웨이라고 하는 면역학자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인웨이는 대식세포에는 패턴 인식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병원체와 관련된 분자 패턴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줄스 호프만이라는 과학자가 톨 수용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예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했죠. 이 연구로 호프만은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흡사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랑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대식세포가 입국 심사관이 되어서 맞닥뜨리는 물질에 의해서 병원치와 관련된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이상 패턴이 포착되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거죠. 다음 사람 오세요. 여권 주시고요. 어디 보자. 근데 선생님은 RNA가 단일 가닥이 아니고 이중 가닥이네요. 인간은 무조건 단일 가닥인데. 혹시 선생님 바이러스 아니세요? 시큐리티 3번 창구로 와주세요. 다음 오세요. 여권 주시고요. DNA 좀 보겠습니다. DNA가 어딨냐. 근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CG 도메인에 메틸기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CG 도메인이 다 메틸기로 처리되어 있다고요. 혹시 선생님 박테리아 아니세요? 네? 롯데리아라고요? 시큐리티 여기 한 명 돼요. 대충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연구를 더 해보니까 수용체가 병원체와 관련된 패턴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조직에 손상이 생겼을 때만 출현하는 분자 패턴과도 결합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패턴을 손상 관련 분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발목을 접질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대나 근육 조직에 손상이 생기면서 세포 외기질에 있어야 할 분자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빠져나온 분자들이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패턴 인식 수용체와 결합하고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발목을 접질렀을 뿐인데 염증 반응이 꼭 일어나야만 했나? 이런 의심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뭐 아프고 붓고 뭐 거기까진 오케이. 근데 막 사이토카인 분비되고 호중구 형님 오시고, 아니 근데 호중구는 왜 오는 거죠? 병균이 몸으로 침투한 것도 아니잖아요. 과도한 염증은 오히려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면역세포는 이게 발목을 접질른 건지, 아니면 세균이 득실되는 녹슨 못을 밟은 건지, 아니면 총상을 입은 건지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일단 손상이 생긴 걸 알아차렸을 때 염증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봐야 혹시 모르는 더 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여성분이 112에 신고해서 대뜸 반말로 응 어디야? 나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뭐 이랬는데, 진짜 센스 있는 경찰분이 위험 상황인 거 인지하고 출동해서 피해를 막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막상 출동했는데 허탕칠 수도 있어요. 이거 갔더니 왜요? 진짜 오시면 어떡해요? 라든지 힝 속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태를 위해서 출동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발목은 이미 접질러졌고 사이토카인은 분비됐고 호중구 형님 검은색 세단 타고 오고 계시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냉찜질이 효과가 있습니다. 냉찜질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환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환부로의 혈류량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환부로 침투하는 면역세포도 줄여준다는 거고 환부의 부종도 완화할 수 있겠죠. 아까 염증의 4가지 증상 기억하시죠? 아프고 붓고 빨개지고 열나고, 이 4가지가 같이 동반해서 나타날 때는 냉찜질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근육통만 있다든지 아니면 부종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효과가 있죠.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부종이 있는 데는 림프관을 확장시켜서 붓기가 가라앉는 데도 효과가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염증의 4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는 냉찜질이고요. 통증이나 붓기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생겨서 눈이 빨개지고 붓고 아프고 눈에서 열이 나면 냉찜질일까요? 온찜질일까요? 네, 냉찜질이죠. 눈에 다래끼가 난 지 한 4일이 지나서 열감이랑 빨간 거랑 아픈 거는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붓기가 남아있네?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찜질이라고 하셨다면 맞게 이해하신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